안녕하세요. 형사법 23년도 해경간부시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영상은 매일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인사드린다는 말이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5강씩 몰아서 찍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저는 온 그런 날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한 2주 만에 온 것 같아요. 저도 휴가도 좀 다녀오고 또 회사에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어색하고 또 오랜만에 강의하려고 하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굉장히 좀 긴장도 되고, 또 혼자 방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제가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2주라는 시간은 사실 너무 긴 기간 동안 제가 촬영을 안 한 것 같은데, 감도 떨어지고 또 제가 아무래도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더 보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 좀 함께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열심히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하필 오늘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형사법 중에서도, 형법 총론 중에서도 책임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작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론 문제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사실 판례사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이론 문제로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학설 대립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이론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이 문제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양경찰관 순경갑은 메모 한번 해볼까요? 자, 해양경찰관 순경갑이죠. 이게 해경시험이다 보니까 해양경찰관으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해양경찰관 순경갑은 경위을하고 갑을이 함께 야간에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이 경위을이 동료경찰관 병을 침입자로 오인한 거예요. 근데 해안간 순찰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침입자가 나타났다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순경갑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서 상해를 가한합니다. 이 사안에서 일단 이 갑의 죄책에 대한 부분인데요. 갑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서 상해를 가했다. 이렇게 해서 이 갑의 죄책에 대한 부분이 먼저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일단 갑이 상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위법성에 있다라는 점.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까지 일단 있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여기서 이 책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 이 위법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위법성이라는 행위반가치,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행위반가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한 요소가 필요하고, 결과반가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한 사항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안의 경우는 이 경위을로 인해서 갑이 사실은 침입자가 아닌데 침입자로 오인한 상황이죠. 즉, 이 갑의 입장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있다라고 오인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없는데 있다라고 오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예요. 즉, 침입자가 아니라 그냥 동료 경찰관인데 침입자가 해안가에 침입했다, 이렇게 오인을 한 거죠. 즉, 침입자라면 상해를 가하더라도 일종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라고, 없는데 있다라고 오인한 사안, 즉 위법성 조각 사유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다, 이 이슈는. 그래서 이 위법성과 책임, 이 부분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그 이론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이론 문제. 그래서 이론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위법성 조각 사이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구조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일단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 이게 이제 불법 파트죠. 근데 이 위법성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로 이렇게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행위 반가치와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는 게 필요하고,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결과 반가치, 즉 상해를 가했는데 이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어떤 걸까요? 침입자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은 만약에 그 병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침입자였다면 상해를 가했을 때, 즉 위법성 조각 사이의 객관적 전제 사실이 존재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이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착오가 발생한 거예요. 이 부분에. 이랬을 경우에 과연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느냐, 책임을 조각할 수 있느냐, 바로 이거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한번 보시면 이 학설 대립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 고의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고의설은 이 위법성 인식, 아까 그 객관적 정당화 사항이죠. 이 위법성 인식은 고의의 일종이고 고의에 포함되어 있고, 이 고의설에서 이 고의는 책임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위법성 인식, 즉 이 위법성 인식, 아까 객관적 정당화 사정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거, 이렇게 위법성 인식이 없을 경우에 이 사람은 위법성을 인식 못한 거잖아요.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거니까. 따라서 위법성 인식이 없을 때는 고의가 조각이 되면서 결국은 고의가 속해 있는 책임이 조각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엄격 고의설과 제한 고의설, 이렇게 제한적 고의설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이 제한적 고의설과 엄격 고의설의 차이는 위법성을 인식 가능했을 때, 위법성 인식 가능성이 있을 때, 즉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인식하지 못했을 때, 과실이 있었을 때 그거를 과실범으로 처벌하느냐 고의범으로 처벌하느냐의 어떤 차이만 있는 거예요. 엄격 고의설은 그런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하게 되고, 제한 고의설은 그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과실을 고의범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엄격 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설의 착오죠.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적극적 구성요건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이 구성요건이 총체적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적극적 구성요건, 즉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구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전체 사실 잘못 쓴 거예요. 전제 사실이에요. 객관적 위법성 조각 사이의 객관적 위법성 조각 사이의 정당화 사정, 어떤 정당화 사정과 주관적 정당화, 객관적 정당화 사정과 주관적 정당화 요소, 이 두 개의 부존재,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인식을 해야 이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당화 사정이 없는데 있다고 오인한 거잖아요. 그죠? 부존재,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이에 부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지금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구성요건 이 부분에서 탈락,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서 구성요건이 조각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번 위법성 조각사의 전제사실의 착오 중 엄격 책임설은 이 위법성 인식이라는 것은 결국 주관적 정당화 요소, 그러니까 객관적 정당화 사정을 인식하는 거죠. 이 위법성 인식을 책임의 독자적 책임 파트의 독자적인 요소로 보고, 그 책임에 이 위법성 인식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만약 없었다면 처벌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원격 책임서입니다. 그 다음에 유추적 용설. 유추적 용설은 객관적 정당화 사정, 즉 위법성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 사실, 객관적 정당화 사정, 사실 사정. 이 사실이라는 점에서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 어떤 사실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것하고 등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객관적 전제 사실, 위법성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를 구성 요건 착오와 동일하게, 유사하게 유추 적용을 해서 이거를 고의를 조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게 바로 유추 적용설이에요. 그래서 이 유추 적용설은 이 구성 요건과 이 위법성 조각 사유 이 부분을 굉장히 이 위법성 조각 사유 중 객관적 전제 사실 이 부분의 사실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고의를 조각시키는 그런 어떤 학설입니다. 자, 그다음 가장 중요한 학설이죠.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는 객관적 구성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도 있지만 심정 방가치로서의 고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심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 객관적 정당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상해죄를 가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심정 방가치가 탈락되는 거예요. 근데 심정 방가치가 탈락이 되는데 그 법 효과만은 구성 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처럼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과실범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과실범이. 그래서 효과만 그렇게 보는 거예요. 효과만 고성 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 같은 효과만 차용하자는 거예요. 즉 책임이 탈락되는 건데 그 효과는 구성 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것처럼 그 효과만 차용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공범이 있다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이 충족되는 지금 구조죠. 정범은 책임이 조각되고 다만 그 효과만 구성 요건적 착오가 구성 요건적 고의가 조각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공범은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 자 해양경찰관 자 다시 한번 포커싱하고 메모를 키고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해양경찰관 순경갑은 경위을과 야간의 해안가 순찰 중 경위을과 을이 동료경찰관 병을 침입자로 오인하고 침입자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쳤고 그 말을 들은 순경갑이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가해서 상해를 가했다. 이 형사책이 뭐냐? 자, 우리 아까 전에 엄격 고의설 봤죠? 자, 엄격 고의설은 갑과 을이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와 관계없는 거 여기까지 맞아요. 갑과 을의 행위는 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갑과 을의 행위는 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오인하고 침입자가 나타났다라고 을이 소리쳤고 갑이 그 소리를 듣고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해서 상해를 가한 거죠. 일종의 정당방해를 한 거죠. 위법성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 사실, 즉 침입자가 실제로 나타난 사실이 없는데도 있다고 생각하고 상해를 가한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고의설 어떻게 봤죠? 고의설은 고의가 어디에 있어요? 고의 안에 이런 위법성 인식이 포함이 되어 있죠. 고의 안에 이런 위법성 인식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책임 요소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이 고의, 위법성 인식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에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 이 고의와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서 여기에 만약에 어떤 위법성을 전혀 인식을 못했다면 결국 고의가 조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죠. 설사 과실이 있다라도 엄격 고의설 같은 경우에는 이 을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무슨 침입자가 이 시간에 왜 나타나 하고 충분히 검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성 인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엄격 고의설은 결국은 고의가 조각되고 따라서 책임이 조각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절대로 상해죄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무죄가 성립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 제한적 고의설 같은 경우는 과실상해
과실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과실상해가 성립할 수도 있는데 과실상해죄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엄격 고의설에 따랐을 경우에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법성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즉 침입자가 정말로 나타났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1번 엄격 고의설에 따를 때 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이거는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역과 제한적 책임설은 고의의 이중적 기능을 전제로 오상방위, 즉 오상방위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위법성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를 말해요. 갑의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그렇죠. 아까 전에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을 때 책임 고의가 조각이 되지만 법 효과만큼은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 것 같은 효과를 차용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요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한적 종속 형식에 의할 경우에 공범은 어떻게 되죠? 공범물은 이 구성요건의 해당성과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 종속 형식이면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공범물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가 기술하고 있네요. 따라서 처벌 힘결이 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이거 틀린 거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한번 볼까요?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에 따르면 사실의 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그쵸? 왜냐하면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즉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인식하는 것도 구성요건의 요소라고 보고, 따라서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를 이건 인식을 못한 거잖아요. 여기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사실의 착오 규정이, 즉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되는 거예요.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자체가 구성요건 요소니까 직접 적용돼서 갑과 을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 그렇죠. 위법성 조각 사유의 부존재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위법성 단계에서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걸 사실 구성요건 단계에서 판단하고 있으니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맞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될 거고. 4번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이라는 착오의 경우 형법 제13조를 직접이에요. 유추적용하는 거죠. 유추적용해서 갑과 을의 구성력적인 고의는 인정되지만 인정이 안 되죠. 유추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법 제13조를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구성요건적 고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책임의 고의를 부정할 고의범 성립 부정한다? 틀린 거죠. 그렇죠? 이건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이 우리 다수설의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학설 대립을 정말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학설 대립을 이해하고 어떤 파트가, 어떤 부분이 조각되는지, 예를 들어서 법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책임 고의가 조각되고, 유추적용설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구성요건이 조각되고, 엄격 고의설에 의하면 책임이 조각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싹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공범이 성립되느냐 여부는 결국은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이 정범에 인정되면 제한적 종속 형식에 따라 공범도 성립하게 되는데,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 같은 경우에는 효과만, 구성요건적 사실의 착오에 효과만 차용하기 때문에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공범도 성립할 수 있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이제 책임설, 엄격 책임설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책임설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유무에 따라 책임이 조각되기도 하고 조각되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오랜만에 또 강의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